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적립식 투자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매달 특정 일자에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적립해가는 그러한 적립식 투자 방식은 적립식 투자 펀드뿐만 아니고 적립식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폭락했으니 중간에 적립식 투자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적립식 투자에서 과연 폭락장을 만났을 때 멈추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하락장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패닉에 빠진 모습을 노골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유튜브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그런 비관론에 빠진 분들도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패닉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적립을 해가는 적립식 투자 방식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 지금 증시는 대폭락이다,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IMF 사태가 또 온댄다 하는 등 극단적인 비관론을 스스로 흡수하면서 적립식 투자 자체를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혹은 하락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적립식을 멈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 지속될 때 오히려 적립식 투자 방식 같은 경우 중간에 이 적립을 멈추게 되면요, 적립식 투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가 뭐길래 적립식 투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느냐, 이 점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요, 가상의 주가지수와, 자, 이것을 매달 같은 수량으로 샀을 때 평균을 한 단순 평균, 그리고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샀을 때의 평균 단가 추이입니다. 자, 일단 가상의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쭉 하락해서 끝없이 하락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매달 같은 수량을 산 단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하락하는 특징이 나타나지만, 자, 같은 금액으로 매수한 그러한 적립식 투자 방식 같은 경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가 발생하면서 평균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을 보더라도 급격하게 뚝 떨어지죠.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한 만큼 더 많은 주식수를 사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보다도 더 낮은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적립식 투자에서의 장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과거 데이터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극단적인 상황, 많은 분들이 혹시나 저것도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IMF 사태 때에 적용을 해서 적립식 투자 방식이 가지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의 투자자 2명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년 1월 1일부터 해서 자,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투자자 A는 꾸준히 적립하다가 97년 12월에 적립을 포기합니다. 왜? 97년 12월에 IMF 사태가 완전히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심각한 뉴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투자자 B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립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투자자 A 같은 경우 이 노란색 선이
예, 평균 단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선, 예, 화면상에 보이시죠? 자, 97년 12월에 그때 평균 단가가 계속 쭉 그냥, 예, 평균 단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요. 자, 이에 반해서 투자자 B는 시장이 IMF 사태로 막 대폭락이 벌어져도 계속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97년 6월, 98년 6월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숫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자, 98년 6월 최악의 상황에서, 자, 투자자 A는 평균 매입가가 714포인트지만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609포인트로, 예, 크게 낮아졌고요. 이 평균 단가 갭도, 예, A와 B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립을 하다 보니 98년 12월에는 553포인트로 추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562포인트로 넘어가면서, 자,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A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이너스죠. 왜냐? 하락할 때 겁난다고 멈췄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에 4개월이나 지나서야 투자자 A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간신히 턱걸이 하게 되면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균 단가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투자자 A가 플러스 막 넘어섰을 때 이미 누적 수익률로 34%를 넘어서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 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식 투자는 오히려 하락장을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다. 계속 그냥 상승하면요, 재미없어요. 예. 이런 특징이 적립식 투자 방식의, 예, 아주 중요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투자 방식을 이야기할 때 전략과 전술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적립식 투자 방식은 전술의 개념입니다.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일종의, 예, 매매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 단독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예, 뭐랄까, 큰 그림에서 수익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 5년, 10년이 지나도 단순하게 적립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자, 그거는 이제 전술만 계속 이용하는 것이지 전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적립식 투자에는 반드시 전략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전술을 잘 활용하면은 각계 전투, 개별 전투에서는 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략이 없을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지컬이 좋고 무예가 뛰어난 어떤 군인들이 각계 전투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전략이 없게 될 경우에는, 예, 그 전쟁 자체는 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전쟁에서는 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에도 자산 배분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 여러분들 어떤 거를 쓸지 마음으로 좀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50대 50 전략이나 70대 30 전략 같은 단순 비율 전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을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어떤 그 공적연금 또는 뭐 연기금에서 사용하는 4등분 전략,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사계절 전략 같은 광범위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적립식 투자도 저러한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예, 더 큰 그림에서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 드리면 좀 막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적립식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정하십시오. 요거는 자산 배분 전략은 투자자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대 수익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면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전략을 본인에 맞게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매달 적립하는 금액을 투자를 할 때 이 매달 들어가는 돈 자체도 자산 배분 전략 규칙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 전략이다 그러면은 안전자산 50 그리고 주식자산 50으로 나눠서 매달 들어가는 그 돈 작지만 그 돈 자체도 그 전략에 맞춰서 나눠서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기적 어떤 그 자산 배분 전략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 리밸런싱 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또는 3개월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됐든 그 자산 배분 전략 기준에 맞는 시점이 되면은 리밸런싱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난 적립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자산 배분 전략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매달 투입되는 것도 그거에 맞춰서 나눠서 투입시키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맞는 리밸런싱하고 이렇게 1, 2, 3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2번, 3번을 무한 루팅 하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 이렇게 투자하시면요.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적립식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략이고 적립식 투자는 하나의 전술인 것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장에서 적립식 투자 겁먹을 거 전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아직 바닥이 확실히 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 중반 이후부터 해서 고비가 그래도 조금 고개를 꺾은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투자 원칙 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증시 토크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